원순열 내용을 이제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순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되는 거예요. 원순열. 앞에 배웠던 순열하고 동일한 과정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또는 기준점이 뭘까? 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주제는 바로 기준이 없다예요. 기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동일 시점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동일 시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안나, 세 번째 안나, 이게 관점이 똑같다 라고 하는 과정이 원순열인 거야. 그러면 원순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순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의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가 있어요. 여기가 B가 있어요. 여기가 C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세 사람의 위치가 전혀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이건 칠판이잖아. 그럼 칠판이라는 거는 벽에다가 걸어놓고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써놓은 거고, 실제 원형 탁자는 내 앞에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원형 탁자에 앉는데 내가 이렇게 A가 딱 앉았을 때 양옆에 누가 앉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A 관점에서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B가 있고 왼쪽에 C가 있다. B의 관점에서는 왼쪽에 A가 있고 오른쪽에 C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C의 관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A가 있고 왼쪽에 B가 있다. 이 세 사람의 위치 관계를 따져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이렇게 있다면 이거와 동일한 게 뭘까? 라고 하면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B, A, 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앉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다는 거야. A 관점에서 오른쪽에 B, 왼쪽에 C. C 관점에서 오른쪽에 A, 왼쪽에 B.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되는 것이 여기가 C다라고 하면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A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세 사람의 위치 관계는 어떻다? 동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다만 현재 이 과정에서 만약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와 다르게 A가 여기 앉아 있는데 C가 앉는 것 그리고 B가 앉는 건 어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오른쪽에 B고 왼쪽에 C였는데 어라? 바뀌었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바뀌었을 때 오른쪽에는 누구야? C, 왼쪽에 B는 이거와 이거는 서로 상관관계가 다르잖아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 내용도 마찬가지 정리해보면 여기에 C가 있으면 여기에 A,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다. 혹은 여기에 B가 있으면 여기가 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A, 여기가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개의 관계는 서로 어떻다? 같은 거 아니야?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순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중요한 건 한 사람이 기준을 딱 잡아놨을 때 나머지 사람들의 위치 관계가 어떠니? 라고 묻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원순열의 내용을 정리할 때 공식을 많이 쓰는데 절대 공식보다는 원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기준이 없다며 예, 그러면 뭐 하자? 하나는 1번 기준을 세우자. 기준 세우기.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앉아버리면 이 사람 필두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앉을 거냐라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준 세우기 이후에 뭐다? 여기는 중복하지 않는 순열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문제의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5명이 이렇게 있어. 5명이 이렇게 있어. 쉽게 말하면 의자가 몇 개야? 원형 탁자에 5개가 있네. 근데 내가 5사람을 좀 앉혀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5사람을 여기다 앉혀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앉을 거야? 그러면 아무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누가 우선순위도 없어요. 그러면 한 명을 자, A야, 너 먼저 아무 데나 앉아봐. 그랬더니 A가 여기 앉겠대. 그럼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남은 4개의 공간이 있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A가 기준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A가 앉으면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이렇게 4자리는 서로 다르니까 그 다음에 배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그러면 4, 3, 2,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 완성된 값은 4, 3, 12 곱하기 2니까 24가지 이렇게 풀어주는 게 바로 원순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위력, 그러면 이걸 갖고 만든 게 뭐다? 공식이다. 근데 공식의 패단이 뭐냐라는 것도 설명해 드릴 거야.
그러면 또 하나 설명하는 것은 정리를 하나 보여주면 사람이 총 몇 명이 있냐면 n명이 있어요. n명. 그러니까 번호 따지면 1번, 2번, 3번 해서 나중에는 n번까지 해서 총 n명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형 탁자에 의자가 있는데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가 몇 개가 있어? 라고 하면 이 의자도 n개의 의자가 있다. n개의 의자가 있다. 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사람 수하고 의자 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만들어진 게 공식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사람한테 야, 너 한번 가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 앉든 상관없으니까 처음에 몇 가지야? 한 가지다. 1번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하지만 이 사람이 앉아줌으로써 남은 의자의 개수가 어때요? 다 의미가 이제 다르다. 1번의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1번의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이러니까 의미가 전부 다 달라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2번한테 가라 라고 하면 선택가의 수가 얘가 한 명 앉았으니까 의자 수도 하나 줄었죠. 그러니까 얼마야? n-1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2번이 앉았어. 그러면 3번아 가라 하면 3번이 앉을 때는 의자의 개수가 또 줄었죠. 가지수 몇 가지? n-2가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줄여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 채워지면 의자 수와 사람 수 딱 맞떨어지니까 선택가의 수는 나중에 3, 2, 1로 끝나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식이 아 이거 n-1팩토리얼이구나 라는 공식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공식의 가장 큰 패단은 뭐라 했어요? 바로 사람 수하고 의자 수가 똑같았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 공식이 아니고 이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쪽에서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기준을 세운다는 내용이고 기준 세우기 그 다음에 여기가 중복하지 않는 순열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뜻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절대로 공식 써서 풀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주시기 바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만약에 의자가 5개가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5개가 있다. 근데 사람 몇 명이야? 사람이 3명인 거야. 사람이 3명이 왔어. 자, 앉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원형 탁자에 사람 수하고 의자 수가 다른데 앉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했던 이 n-1팩토리얼 이 공식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의자 2개를 뺄 거야? 의자 2개 빼고 3명을 3개의 의자에 앉혀 놓은 다음에 그러면 3명에다가 이렇게 먼저 사람을 앉히고 그럼 요 사이에다가 이제 뭐 하겠다? 의자 2개를 넣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영역에는 의자가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0개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에 맞추려고 그러면 결국 문제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개념만 갖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한다면 자, A야 가라. 그럼 몇 가지야?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하나 딱 앉고 이제 B가 앉으세요 하면 가지수 몇 가지야? 4가지지. 4가지. 그럼 B가 앉고 C야 가라. 그럼 몇 가지야? 3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풀면 되는 게 원순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한사항이 있어요 라고 할 때는 더욱더 이 위력은 배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공식 써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 개념의 원리를 갖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예제 하나만 더 보여주고 바로 우리가 문제풀이 들어갈 텐데, 만약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3명씩 앉아있고 이렇게 상석 자리에 위치하는 게 이게 2개가 있어요. 중요한 건 원순열은 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하고 동일한 관점이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A, B, C, D, E, F, G, H 자 이렇게 8명을 앉혀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 8명 여기 앉혀보자.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 기준을 만들어야겠지. 중요한 건 시점이 같은 게 있냐? 라고 하면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에 앉으면 왼쪽에 1명, 오른쪽에 2명, 건너편에 3명이 있어요. 그쵸? 왼쪽에 1명, 오른쪽에 2명, 건너편에 3명, 저쪽에 1명.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어때요? 보는 관점이. 서로 마주 보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2명, 왼쪽에 1명, 건너편에 3명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같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랑 같은 건 뭐지? 하면 바로 이 자리가 관점이 같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가 관점이 똑같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어때? 라고 하면 시점이 동일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A가 선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관점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서로 다른 관점의 개수는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A가 여기 앉는 것과 여기 앉는 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의 개수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얘가 만약 A가 여기 딱 앉았어. 그러면 이제 A가 앉음으로써 이제 기준이 명확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쓸 수 있는 게 7654 321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소화해 주시면 되는 게 원순열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원순열의 키워드는 뭐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즉 동일 시점이 존재한다. 아,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동일 시점이 존재하면 그 모든 문제는 싹 다 원순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이 아닌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부터 뭐 하자?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7번 문제 들어갈 텐데 2022년도 6월 5평이고요. 오답률이 무려 64%가 됩니다. 자, 어떤 문제였을까? 살펴봤더니 현재 문제 보듯이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1, 2, 3, 6, 그 다음에 여기가 기본이 4, 5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옆에 그려보면 이렇게 원형된 탁자에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를 깔아 놓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1, 2, 3, 4, 5, 6 이렇게. 그러면 이 번호가 있는데 살짝 좀만 더 지울게. 6개의 의자가 이렇게 원형 주변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자, 이제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현재 원형 주변에 앉혀봐 라고 했어요. 몇 명을? 현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는 건 아니고 일정한 간격 배열을 한번 해보자. 배열을 하는데 문제는 그냥 배열했으면 그냥 6개 배열하네. 그러면 첫 번째는 기준을 세우고 나머지는 그냥 배열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쵸? 5, 4, 20? 그러면 얼마야? 60? 이거 120까지구나.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으면 이거 120까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내죠. 뭐가 들어갑니까?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이게 되는 거야.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이게 뭐야? 두 수의 곱이 12가 되지 마세요 라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예요? 곱의 결과가 숫자가 나왔잖아요. 이거 뭐 하는 얘기야? 수영도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등호를 푸는 게 쉬워요? 등호가 아닌 게 쉬워요? 즉 A 곱하기 B가 10이다를 푸는 게 쉬워요? 12가 아니다를 푸는 게 더 쉬워요? 그쵸? 12다를 푸는 게 더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전체 가지수에서 전체 가지수가 이렇게 있다면 나는 여기서 곱이 얼마 된다? 12가 되는 걸 빼버리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웃하는 두 수의 곱이 12가 되는 걸 빼버리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가 되는 걸 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그랬더니 1, 2, 3, 4, 5, 6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1의 입장에서는 곱해서 12가 나오려면 1의 옆에는 누가? 12가 있으면 되겠죠. 근데 12는 아예 없어. 그러면 2의 옆에는 누가 있을까? 그러면 2 곱하기 6이 바로 1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3 곱하기 4도 1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는 아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현재 A 곱하기 B가 10이야 하면은 2의 옆에는 6이 오시고 3 옆에는 4가 오는 걸 제외해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설계도 됐죠.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따져볼게요. 요 경우를 따져보는데 2하고 6이 이렇게 되는 거 빼줘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 6개의 영역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제한사항이 있는 얘부터 먼저 배열해보자. 2야, 가라.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나 앉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2가 있는데 이웃하는 숫자의 곱이 10이니까 6이 바로 붙어 있어야 돼. 근데 6이 어디 있어야 돼? 이웃하는 건
왼쪽이거나 오른쪽이에요. 그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 몇 가지야 하면 6이 앉는 건 2가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나 여기 앉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나머지 프리하니까 나머지 2, 6을 제외한 1, 3, 4, 5를 배열하세요 라고 하면 바로 4, 3, 2,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4, 3, 12 곱하기 2는 24. 그럼 24 곱하기 2는 48가지야. 이게 되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는 3 곱하기 4가 얼마야? 12가 되는 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벌써 이제 답이 벌써 나오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될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거 먼저 한번 해봐. 그러면 3이 앉는 거 1가지, 4가 앉는 거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4, 3, 2, 1이잖아. 이렇게 되니까 총 몇 가지야? 48가지가 있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2, 6이 이웃합니다 하니까 3, 4가 이웃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죠. 여기는 3, 4가 이웃해라라고 했으니까 2와 6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2, 6과 3, 4가 동시에 붙어 있는 게 어떻게 돼요? 겹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2 곱하기 6이 12가 되는 상황과 3 곱하기 4가 12가 되는 상황, 동시에 만족하는 걸 한 번은 빼줘라. 쉽게 말하면 이게 A, 이게 B인데 한 번은 2 곱하기 6, 한 번은 3 곱하기 4 하다 보면 여기가 2번이니까 한 번은 빼야 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 2, 6은 한 쌍이고 3, 4도 한 쌍이야. 그리고 나머지 1과 5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영역이 현재 총 이렇게 사실은 6개지만 사실은 2와 6은 그리고 3과 4는 이웃하니까 묶어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 영역을 좀 묶어줘봐.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본질은 이게 6명이 배열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총 4명을 배열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을 배열한다면 첫 번째는 몇 가지야? 아, 그러면 요 4개를 배열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가라. 그러면은 첫 번째는 기준 하나, 나머지는 3, 2, 1이다 라고 해서 배열을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만약 2, 6을 간다면 왼쪽이야 오른쪽에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2, 6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2 곱하기 1, 3, 4를 배열해줘 라고 하면 배열갈 수가 2 곱하기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6 곱하기 2 곱하기 2, 즉 6 곱하기 4는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현재 이 정답은 48 더하기 48을 한 후 겹치는 몇 개? 바로 24개를 빼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했을 때 결과는 앞에 있는 것이 총 120가지. 그리고 여기서 96이 나왔고 24를 빼야 되기 때문에 96에서 24를 빼? 그러면 여기는 72가지. 그렇다면 이 정답은 48가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어떤 수학 문제든 공식 써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싹 다 어떻게 해야 돼?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를 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그 이유에 맞춰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게 핵심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8번 문제를 보니까 A와 B는 뭐 한다? 이웃을 한다 설명이 돼 있어요. 자, A, B, C를 포함한 6명이 있대. 그러면 설명을 해봤어. 일단 A, B, C가 있고 D, E, F라고 잡아봅시다. 근데 그 중에서 A, B, C는 특징하게 이 3명을 언급을 했다는 건 뭔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해도 둘러 앉으십시오 하면서 그림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앉혀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6명을 앉히는데 어떻게 앉을 거야? 했더니 A와 B는 반드시 이웃해라. A와 B는 이웃. A와 B는 이웃.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나는 뭐예요? B와 C는 이웃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하지 마시고 얘는 이웃해 주세요. 그쵸? 그러면 A하고 B는 반드시 뭐해라? 붙여놔라. 그리고 B와 C는 이웃하지 마라. 이때 너 당신은 어떻게 풀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A가 먼저 앉으면 되겠죠. 가부터 하는 거니까 A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A가 하나 앉으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B가 앉으세요 라고 하면 B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이웃하는 거니까 두 가지야 라고 하면서 B를 표기해 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상황을 데이터에다가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야? B하고 C는 이웃하지 마. 그럼 B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기는 비워두란 얘기니까 몇 가지예요? 세 가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C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C가 딱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나머지 언급되지 않은 D, E, F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여기는 6, 여기는 6. 6이니까 이 정답은 36까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공식을 액면가 그대로 쓰는 문제는 절대 존재하지 않고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납득하고 그대로 그걸 표현하는 능력을 꼭 길러주셔야 됩니다. 자, 9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9번째 문제를 보시면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이렇게 원형 탁자가 있어요. 아, 원형 탁자에 5개의 영역이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현재 탁자와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이 있대. 오케이. A, B를 포함해서 C, D, E, F, G, H 이렇게 총 8명이 존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A, B를 특별히 더 언급했어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8명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몇 명? 5명을 먼저 뽑아줘.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먼저 뽑아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A, B는 우선 선발로 먼저 나오는 거고요. 이 3명을 이 6명 중에서 뽑아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6 컨비네이션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거야. 6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해서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그젬플로 잡아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5명 모두를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게 할 때 A와 B는 뭐해라? 이웃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하고 B를 이웃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자고. 자, A야 가라. 그러면 A가 앉는 방법의 수 한 가지다. 아, A가 앉는 방법의 수 한 가지구나. 자, 그 다음에 B는 이웃해야 되니까 이웃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 2가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B를 앉히시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프리하니까 몇 가지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6, 5, 4 그 다음에 여기는 3, 2, 1 곱하기 6이 10이다. 그러면 요거 약분하시면 2가 나오겠네. 그러면 6, 5, 30 곱하기 4는 120 120 곱하기 2는 240이다 라고 해서 정답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의 순서대로 따라가되 제한사항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프리한 애들은 나중에 배열한다 라는 원칙만 지켜줄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문제 보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학년이 몇 명? 2명이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표기해줘요. 그림으로. 그 다음에 2학년이 2명이 있어요. 2학년이 2명이 있다. 오케이, C, D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이 3명이 있어요. 3학년이 3명이 있다. C, D. 그러면 여기는 E, F, G라고 표현을 해보자고. 이렇게 총 7명이 있는데 이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 탁자에 둘러앉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앉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1학년 학생끼리는 뭐해라? 이웃하여 주세요.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끼리는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시고 2학년까지 학생들끼리도 이웃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죠? 얘 바로 이웃한다 문제예요. 그러면 사실은 얘네들은 뭐 하자? 묶어주자. 이렇게 묶어주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자. 이렇게 두 덩어리 그냥 이그젬플로 이렇게 묶어보자. 그러면 사실은 묶었다는 건 보이는 건 7명이지만 실제는 5명을 배열하는 것과 같다. 그쵸? 그러면 처음에 배열할 수 있는 건 5명을 배열하니까 1 곱하기 4, 3, 2, 1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A, B는 여기 앉히시고 C, D 여기 앉힙시다.
자, 그럼 나머지 EFG도 여기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제 A, B가 같는데 A가 어디가 있을까요? 위야, 아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앉는 완보에서 두 가지, B는 한 가지. 마찬가지 CD도 이웃한다? 그러면 결국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는 4, 3, 12 곱하기 2니까 24가 나올 거고 여기는 곱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96까지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클린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원순열의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최근 트렌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공식이 만들어진 원리를 정확하게 판독하고 그 판독한 대로 문제를 따라가는 연습을 습관화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다음 영상에서 바로 같은 문자 나열순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중복조합, 그 전에 중복조합,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다시 한번 개념과 분할, 분배에 대한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같은 문자 나열순열까지 한 번에 싹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